저는 강학습팀의 이도현이고요. 오늘은 RL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주정원님, 백승원님, 김현성님께서 도움 주셨습니다. RL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논문을 이제 고른 이유는 제가 기존에 RL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좀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찾던 중에 발견했고요. 더 나아가서 unsupervised learning, supervised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 이 세 개의 이제 학습 패러다임이 정말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점에 또 대답이 된다는 점에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인트로덕션,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컨클루전 순서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RL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의심들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지금 갖고 온 그 밈과 같이 실제로 강화학습이 실무에서 잘 작동하지 않거나 꽤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나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의 머신러닝 기법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문제점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샘플 인이피션시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아타리 게임에 대한 그 스코어를 컴페어해주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가장 성능이 좋은 레인보우 DQN 같은 경우 100%에 달하기 위해서 약 18밀리언 프레임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제로 83시간 정도 쉬지 않고 학습을 한 결과입니다. 실제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샘플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또 다음으로는 강화학습에서 사실 기존에 썼던 많은 방법론들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지금 로보틱스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중 하나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인데요. 이 아틀라스 로봇은 강화학습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옵티멀 컨트롤 티어리라고 하는 최적재 이론에 있는 LQR, QP,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 같은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저렇게 백덤블링도 잘 하죠. 생각보다 이렇게 기존의 방법론들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잘 작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화학습에서 필요로 하는 리워드 펑션에 대한 디자인이 매우 어렵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오픈AI가 2016년에 유니버스라는 서비스를 제안하면서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가져서 아타리 게임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동시에 잘하는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펼치는데요. 이는 레이스를 다 펼치는 것과 레이스를 다 수행하기 위해서 파워업이 되는 플래그를 얻는 그 두 개에 대한 리워드를 정의를 해줬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워업 플래그를 먹는 거를 더 우선시하고 이 전체 서킷을 완주하는 것에는 흥미가 없게끔 디자인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하기가 이 리워드 펑션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 프로블럼이 또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렇게 학습한 강화학습이 로컬 옵티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하프치타라는 칼텍에서 만든 어떤 무조건 환경에서의 어떤 에이전트인데, UC 버클리 베어랩에서 하프치타를 학습을 시켜봤더니 원래는 잘 뛰어다녀야 되는데 한번 뒤집어진 뒤로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계속 바닥을 기는 게 너무 스테이블하게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익스플로레이션을 더 주려고 해도 저기서 한번 학습이 되면은 제대로 다시 학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 딜레마가 강화학습에서 굉장히 어렵고 이게 너무 풀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너럴라이제이션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레이저 태그와 관련된 연구고,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통해서 멀티 에이전트의 레이저 태그 에이전트를 이제 학습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지금 사각형을 보시면 서로 레이저를 태그해서 먼저 이기도록 학습이 되는데, 두 번째 걸 보시면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학습된 두 에이전트를 한 게임 안에 넣으면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갑자기 움직이질 않아요. 원래는 그렇게 잘 학습을 했는데 다른 환경에서 학습한 에이전트 두 개를 하나의 게임 안에 넣으니까 이상한 행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이 에이전트가 이 게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내용을 제너럴라이즈를 못한 걸로 파악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오버피팅 되었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피팅을 막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빌리티와 리프로덕서빌리티가 좋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 하프치타에 대해서 2016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시면 지금 그 당시 소타였던 TRPO에 추가적인 베리에이션을 준 게 지금 보시면은 그 주황색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실제로 25% 퀀타일과 75% 퀀타일의 내용인데요. 지금 25% 퀀타일은 거의 성능이 0에 가깝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잘 학습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다른 환경에 적용되거나 우리가 그걸 다시 코딩해서 구현을 해봤을 때 그게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높은 성능을 보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개의 RL의 한계점을 좀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드는 이제 생각이 슈퍼바이스드 러닝 패러다임은 일반적으로 심플리시티가 강하고 로부스트니스도 좋고 스케일러빌리티가 좋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강화학습에 쓸 수는 없을까, 레버리지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강화학습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르토 교수님이 계신데요. 바르토 교수님이 자신의 칼럼에서 일반적으로 RL을 슈퍼바이스드 러닝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게 사실은 없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일단은 선언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뒤집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는데요. 왜 당시에 바르토 교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냐면 이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린포스먼트 러닝의 패러다임이 취하고 있는 그 가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에 인풋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떤 프레딕션을 통해서 아웃풋을 예측하는 것인데 그 인풋 디스트리뷰션이 기본적으로 스테이셔너리 컨디션을 만족한다. 다시 말해 하나하나의 샘플이 다 IID 컨디션을 만족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한 뉴럴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서치를 하는 장점을 갖고 있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때 환경으로부터의 피드백은 에러 시그널이 됩니다. 근데 강화학습은 그 가정이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환경이 계속해서 컨텍스추얼하게 바뀌기 때문에 IID 컨디션과 스테이셔널 컨디션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학습을 통해서 학습된 어떤 뉴럴 네트워크의 기능은 서치뿐만이 아니라 그 각각의 컨텍스트에 따른 기억을 통해서 그 서치 결과를 함께 저장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롱텀 메모리에 대한 기능이 뉴럴 네트워크에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이때 또 강화학습 에이전트의 피드백은 이밸류에이션 시그널이죠. 그래서 에러 시그널이 아니라 이밸류에이션 시그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시그널은 두 가지의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필요한 그레디언트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린포스먼트 러닝은 궁극적으로 브릿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본 논문에서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트릭이 있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요. 먼저 MDP를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으로 바꾸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리턴의 기대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 대신에 다음과 같은 커맨드들을 따르도록 학습하는 것을 시키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커맨드들은 리워드의 평균을 맥시마이제이션, 리워드의 기대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타임 스텝 T, 다음 T 스텝 안에 리워드 R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액션이 무엇인가, 다음 T 타임 스텝 동안 어떤 스테이트 S에 도달하기 위한 액션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제너럴라이즈 하면 된다는 것이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밸류 기반의 강화학습 모델인 Q-value 펑션을 보시면 어떤 스테이트에 대한 옵저베이션과 어떤 액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미래의 기대값들을 밸류를 추정합니다. 이를 통해서 최적의 액션을 뽑아내는 것인데요. 근데 behavior 펑션은 그것과 달리 스테이트에 대한 옵저베이션에 우리가 바라는 desired return과 그것을 수행하기까지 필요한 desired horizon, 타임 호라이즌을 커맨드로 포함해서 그거에 따른 최적의 액션을 바로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의 강화학습에서의 데이터 시퀀스를 어떤 스테이트와 거기에 필요한 리워드에 대한 커맨드를 가지고 액션을 뽑아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S와 커맨드 그리고 액션, S와 커맨드 액션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이 바로 RL 업사이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논문에서도 저렇게 RL을 뒤집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강화학습에서의 어떤 탐색 문제, 어떤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한 문제를 단순히 그냥 로스 펑션 내지 그냥 태블러한 데이터에 대한 학습으로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토이 에그잼이 있는데요.
S0에서 S1, S3, S0에서 S2로 가는 액션 시퀀스에 따라서 이런 트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오른쪽에 있는 태블러 폼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어떤 desired return과 desired horizon을 만족하는 액션을 저런 식으로 태블러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S0에서 desired return이 2이고 desired time horizon이 1인 경우 그때 액션이 A1이다. S0에서 desired return이 1이고 desired horizon이 1일 때 그때 액션이 A2다. 지금의 스테이트가 S0이고 desired return이 1이며 desired horizon이 2인 거는 A1이고 지금의 스테이트 S1에서 desired return이 마이너스 1이고 desired horizon이 1이면 그때 액션은 A3다. 이런 식으로 태블러 폼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behavior 펑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테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D to the R은 desired return, D to the H는 desired horizon, S는 environment의 state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A는 에이전트의 next action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R, D to the H는 랜덤 베리어블인데 return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이고 다음에 D to the H 타임 스텝 동안에 에이전트가 얻을 return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이고 T는 어떤 트래젝토리들에 대한 집합입니다. 그리고 b파이는 어떤 폴리시 형태로 쓰는 behavior 펑션이 노테이션이고 BT는 트래젝토리 베이스드 비헤이비어 펑션을 표현한 것인데요. 그것의 구체적인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폴리시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컨디셔널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트래젝토리는 실제로 우리가 획득한 데이터셋에 있는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어떤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랭스가 D to the H고 그때 토탈 위어드가 D to the R인 그러한 세그먼트의 개수, 트래젝토리 세그먼트의 개수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의 비율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로스 펑션 L을 활용해서 단순히 강화학습 문제를 behavior 펑션을 활용한 supervised learning problem으로 환원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하고 싶은 거는 어떤 BT라는 어떤 그 behavior 펑션을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해주는 그러한 함수로 옵티마이즈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하이 레벨 디스크립션, 알고리즘 1은 하이 레벨 디스크립션이고 알고리즘 2는 에피소드를 behavior 펑션을 활용해서 에피소드를 제너레이트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덤 액션을 활용해서 에피소드로 리플레이 버퍼를 초기화해 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behavior 펑션이 학습됐을 때 트래젝토리를 선택함으로써 리턴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자체를 실제로 Z개라고 하는 Z라는 트래젝토리를 뽑고 그 베스트 Z 트래젝토리를 가지고 학습을 함으로써 리턴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을 일종의 일부러 바이어싱을 줘서 하이어 리턴을 받도록 이제 샘플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behavior 펑션을 이니셜라이즈 하는 건데요. 그래서 기존의 behavior 펑션을 이니셜라이즈 하고 이니셜 커맨드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그 함수를 세팅해 줍니다. 다음은 behavior 펑션을 학습을 통해서 그 replay 버퍼로부터 학습을 하는 것인데요. 이 방식은 initialize된 behavior 펑션의 loss 펑션을 활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behavior 펑션의 정의를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어줍니다. 이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기존의 supervised learning처럼 어떤 그레디언트 베이스드로 풀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리플레이 버퍼로부터 커맨드 exploratory 커맨드를 샘플하는데요. exploratory 커맨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desired return과 desired horizon을 그것 두 개의 페어를 뽑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1, 2, 3번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사실은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논문에서 한 가지 그냥 안을 제시한 거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러한 커맨드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방식은 먼저 에피소드 중에 하이 리턴을 취하는 에피소드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에피소드 desired horizon과 desired return을 각각 어떤 mean of the length 그리고 uniform distribution m 플러스 s라는 방식으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알고리즘 툴을 활용해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커런트 에이전트를 이밸류에이션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알고리즘 2는 그렇게 지금 초기화된 behavior 펑션과 initial state 그리고 initial command를 활용해서 에피소드를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컨디셔널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업데이트하고 한 타임 스텝씩 올려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4가지의 태스크에 대한 퍼포먼스 체크를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루나랜더 V2, 그리고 두 번째는 테이크 커버 V0, 세 번째는 스위머 V2, 네 번째는 인버티드 펜들럼입니다. 그래서 인버티드 더블 펜들럼 V2인데 각각이 이제 스팔스 리워드와 관련해서 관련이 깊은 태스크들이고 스팔스 리워드로 이제 있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리워드 디자인 자체적으로 어떤 태스크가 끝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스크를 달성하기 좋아질수록 어떤 리워드가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가 실제로 완성이 되지 않더라도 조금의 리워드 시그널이 나오도록 리워드 펑션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단순히 슈퍼바이스드 러닝 패러다임을 위해서 그냥 풀리 커넥티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고 테이크 커버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루나랜더, 테이크 커버, 스위머 버전 2, 인버티드 더블 펜들럼에 대해서 다른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제 제너럴라이즈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테이크 커버나 스위머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특히 스위머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강화학습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스테빌리티가 좋은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루나랜더와 인버티드 더블 펜들럼의 경우 조금 아쉬운 결과를 보여줬는데 이 저자들이 이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서 이것이 실제로 이제 스팔스 리워드 문제인데 스팔스 리워드를 어떤 태스크가 끝날 때까지 주지 않고 그냥 태스크를 완성해야지만 한 번에 줘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워드를 한 번에 주기로 약속을 하고 리워드 펑션을 다시 있을 때 루나랜더와 인버티드 펜들럼에 대해서 아주 높은 훨씬 스테빌리티가 강하고 훨씬 더 스코어가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팔스 리워드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로부스트한 것을 오히려 증명한 셈이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강화학습을 되게 좋아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사실 얀 르쿤의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패러다임에서 제안하는 이제 체리 케이크 애널로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애널로기냐면 이 러닝 패러다임에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일종의 케이크 전체고 그 케이크의 어떤 아이싱, 그러니까 생크림 부분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다. 그리고 그 케이크 전체 위에 올라가 있는 하나의 체리가 강화학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뭔가 아주 근원적인 그런 형태의 러닝 패러다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reinforcement 러닝은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제약사항이 들어가 있고 훨씬 더 많은 수학적 가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 강화학습과 슈퍼바이스드 러닝,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이 전체 패러다임의 경계가 조금 더 분명하고 그 기준이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강화학습의 제약 조건을 조금 더 풀어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나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의 강점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 논문이 제안한 커맨드를 활용한 강화학습의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의 전환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이 충격적이었고 이 강화학습이 이제 이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통계적으로 아름답지만 이게 학습되고 특히 딥뉴럴 네트워크의 툴을 활용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 단점이 조금 많이 어찌 보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강화학습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사실은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논문은 이 슈미트 후버라는 교수님께서 초안을 사실 제안을 하셨었고 본 논문 제가 오늘 소개드린 논문은 슈미트 후버 연구실에 있는 연구원들이 이제 각색을 하고 실험을 해서 낸 논문인데요. 이 슈미트 후버 교수님이 사실 1991년도에 트랜스포머를 먼저 사실 제안을 하셨었고 2010년도 자기 블로그에서 이안 굿펠로가 먼저 이제 2016년에 제안했던 2014년에 사실 제안했던 겐 같은 경우도 2010년에 자신의 블로그에 사실은 그 아이디어적인 것들을 다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슈미트 후버 교수님들이 항상 비운의 캐릭터인데요. 왜냐면은
네.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트랜스포머 걔네 사실 비운의 주인이기도 한데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RL 업사이드 다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아직까지는 많은 각광을 못 받고 있지만 '추후에 다시 뭔가 각광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 논문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강화학습이 지향하고 있는 것과 supervised learning이 지향하고 있는 것, 그리고 unsupervised learning, 얄루쿤에 의하면 self supervised learning인데 그 self supervised learning 그 세 가지 패러다임이 서로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나 아니면 추가적인 몇 가지 제약 사항을 기준으로만 구분되는 것 같은데 그 경계가 사실 그렇게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각각의 장점을 우리가 적절히 잘 사용해서 엔지니어링적으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갖는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런 아키텍처나 패러다임을 제안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